예, 이번 시간에는 답안지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안지 작성은 답안지가 전체 22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첫 줄에는 간단하게 문제를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줄은 이하 여백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점짜리 문제는 먼저 문제를 보시면 문제를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키워드들을 쭉 작성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키워드에 대한 답안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이 세 개, 1, 2, 3, 이 세 개에 대해 소비되는 시간이 약 1분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나머지 9분, 8, 9분은 답안지를 작성하고 당연히 한 페이지가 적정합니다. 25점짜리 문제는 문제 파악, 키워드 작성, 답안 배치까지 포함해서 약 2분 정도 소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20분에서 약 23분 정도는 답안지를 작성하시면서 또 중간중간에 또 답안지에 대한 배치를 또 고민을 또 하셔야겠죠. 그래서 약 2페이지에서 3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정도가 적정한 답안지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10점이든 25점이든 모두 주어진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만 서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서론, 본론, 결론, 뭐 도입, 뭐 들어가며, 뭐 맺은 말 이렇게 뭐 세분화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답안 작성을 하질 않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것만 바로바로 그냥 들어가서 작성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요, 특히나 이 10점짜리에서 개요는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이 개요 자체는 채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자 하는 주어진 문제에서 그 개요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녹여내서 답안지에 표현할 것이냐를 평상시에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답안은 책에 있고 짜임새 있게 작성을 해야 되죠. 연애 편지 쓰듯이 서술형 또 뭐 장문형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표로 전달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써서 표현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식들을 쓰면 답안지를 채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나에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전달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면 글만 길어지죠. 그래서 명확하게 이 문제에서 주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그것에 맞는 키워드들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답안지를 채점하시는 채점위원들은 이 답안지에 대한 키워드, 이 키워드가 어디 있느냐를 찾아다니죠. 그래서 이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데 이 키워드가 없다라고 하면 좋은 답안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키워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당 반드시 그림은 1개 이상 배치해라. 우리가 발전공학이든 송배전공학이든 전력계통공학이든 어디 책을 부분을 열어봐도 반드시 한 페이지당 1개의 그림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각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게 또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답안지가 교재가 되어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답안지도 그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단 이 그림이 5줄이라고 하죠. 5칸이든 뭐 5줄이든 이것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원리 또는 식을 유도하는 문제는 반드시 해석을 기본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떤 식을 유도하시오라고 하면 유도로 하고 그냥 끝나는 이런 답안지는 절대 고득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럼 그 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반드시 해석이 중심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시기 우리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적용을 해준다면 매우 수준 높은 답안지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KCL 법칙이다. 키르호프 법칙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라고 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한 점에 들어오는 전류와 그 점에서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 유입되는 전류와 유출되는 전류의 합은 같다. 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죠. 그런데 그것이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변압기죠. 변압기는 송전 전력이 변압기로 들어와서 부하에서 요구하는 부하 전력, 배전 전력을 넘겨주는 거죠. 결국 들어오는 전력의 합과 나가는 전력의 합은 같다. 그래서 KCL의 아주 대표적인 것은 변압기 또는 발전단 모선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예를 적용해서 답안지 적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원어를 많이 사용하고 현장 용어는 절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발전공학이든 송배전공학이든 원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는 충실하게 다 기술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현장 용어는 가능하면 절제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답안지를 채점하시는 이 채점위원분들은 발전, 송전, 배전, 변전 이 전 범위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한 특정 분야에서 적용되는 현장 용어를 적게 되면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용 단어를 써주는 것이 맞겠다. 자, 글씨는 또박또박 또 깔끔히 적습니다. 본인이 채점자라고 생각해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오죠. 소위 말하는 이제 흘려 쓴다거나 갈겨 쓴다거나 성의 없게 적는다고 하면 답안지를 채점하시는 분께서 좋은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기타 사항입니다. 볼펜은 가능하면 좀 굵은 것이 좋습니다. 최소 한 1.0mm 이상. 저 같은 경우에는 1.2mm 정도 되는 볼펜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1.5mm 이상 더 커져 버리면 답안지가 너무 좀 투박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볼펜심이 너무 작으면 뭐 1mm 이하가 되면 답안지를 채우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볼펜은 볼펜심이 1mm 이상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볼펜심도 좀 이물질이 나오지 않는 것. 이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이제 볼펜똥이라고 하죠. 볼펜똥 이렇게 뭉쳐서 나오는 것. 그래서 그것이 없는 걸 사용하려면 볼펜은 좀 가능하면 좋은 거를 쓰는 게 좋겠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요. 시험지를 작성하는 볼펜으로 평상시에도 사용을 해라 이런 말입니다. 공부하는 볼펜 따로 시험지에 답안지에 작성하는 볼펜 따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두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필기를 할 때라도 답안지 작성하는 그 볼펜으로 그 볼펜 하나만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잔은 사용하지 않고 평상시 줄 긋는 연습을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자를 가지고 표를 그리다가 볼펜 그 똥이라고 하죠. 그 이물질이 번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 답안지가 지저분해지죠. 그래서 가능하면 연습 시에도 이렇게 자 없이 줄을 긋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시험장에 가서도 그대로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 사용이나 뭐 두 가지 색 금지, 또 뭐 또박또박 정자체로 뭐 흘려 쓰지 않기, 뭐 이런 내용들이죠. 화이트가 지금 뭐 사용되는지 아니면 두 가지 색 이상이 허용되는지는 뭐 정확하게는 또 판단되지 않습니다만 여지간 화이트나 두 가지 색 이상을 금지하고 그냥 혼자 검정색으로만 계속 연습을 하시면 굳이 뭐 이런 규제에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평상시에 모든 문제는 10점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한다. 내가 모의고사를 본다. 그럴 때는 25점은 당연히 25점으로 서술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평상시에는 모든 문제를 10점짜리로 작성을 해보시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0점짜리를 25점짜리로 늘려서 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 키워드들을 배치하고 그림 배치하고 표를 배치하면
25점짜리로 쓰기는 어렵지 않지만 25점짜리가 만약에 10점짜리로 나왔다. 그러면 이 키워드 중에 무엇을 뺄 것이냐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또 시험장에서 당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평상시 공부할 때는 10점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연습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꼭 드릴 테니 기타 사항도 잘 좀 숙지를 하셔서 답안지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